이혼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방어하고 외면하기 시작하고 공통된 지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 위장 이혼을 하자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외도 중이었던 배우자분들이 꽤 계시고요. 딱 한 가지 경우 이혼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요. 정서적 자립, 경제적 자립, 그리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이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시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법률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서적인 자립이 중요하냐,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냐를 물으신다면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데 사실은 정서적인 자립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퍼센트가 커요. 그 경우가 많다기보다. 그래서 정서적인 자립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사람과의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이혼을 못 하거든요. 이게 때로는 많은 폭력 속에서도 정서적 자립이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존했던 부분 때문에 정서적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때 혼자 살아갈 때 오히려 이혼이 성공하는 이혼이 아니라 실패한 이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내가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반복되는 외도를 하고 경제적인 폭력을 취하고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가서 일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이혼을 못 합니다. 이러면은 이혼을 해서도 후회할 확률이 훨씬 여성의 경우는 올라가요. 법률적인 지식은 왜 필요하냐? 내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해야 될 때, 소송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호사분들도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변호사들은 다 똑같을 거야 라고 믿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아무 변호사한테 내 소송을 맡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전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 전에 생기는 이혼 시그널이 있을까요? 일단 이혼을 하는 이유가 제일 많은 거는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외도,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뭐 성격 차이고 그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격 차이가 성적 차이를 만들고 성적 차이가 성격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저는 정서적인 어떤 차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혼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방어하고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 외면을 함으로 해서 단절이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 사람이 나랑 이혼하겠구나라고 느끼는 건 공통된 지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 또 통장을 따로 만든다. 통장을 갑자기 분리하거나 돈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혼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일 때는 이혼 시그널이 명확한 게 집을 나간다거나 또는 생활비를 끊는다거나 또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혼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요,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을 빙자해서 진짜 이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자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외도 중이었던 배우자분들이 꽤 계시고요. 재산은 다 빼돌리고 이혼을 통해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외도한 남과 외도녀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를 너무 믿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런 사례가 제 상담 사례에도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협의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면 2년 내에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재산을 다 주고 협의 이혼을 해 라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뺏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상담 사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는 상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상대가 재산이 얼마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만 믿고 이혼을 했을 때 2년 뒤에 밝혀지면 내가 그걸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니면은 그 이혼을 하면서 공증을 서가지고 더 이상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인서를 쓰거나 공증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갖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럴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라 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혼은 다 망설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다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든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제가 이혼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적일 때. 근데 이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폭력 말고 정서적인 폭력,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계속 화를 낸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경제적인 폭력이 있어요. 옥수수가 먹고 싶으면 옥수수를 사 먹고 4,000원 영수증을 갖다 줘야 4,000원을 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사례 중에, 상담 사례 중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육아를 하는데도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딱 한 10만 원 정도를 준 다음에 그 10만 원 안에서 쓰고 나면 또 10만 원이 갖고 있고 싶으면 이렇게 써서 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그게 아니면 절대 돈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폭력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셋인데 생활비를 70만 원 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은 돈은 못 버냐? 못 벌어서 못 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나도 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남편이 버는 돈은 2천 정도의 수입인데 아내에게 주는 돈은 애 셋과 7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혼을 권했어요. 이처럼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삶을 행복하게 살 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외도를 하셨어요, 남편분이. 근데 아내분이 차로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아내분이 외도를 하신 게 한 5개월의 외도였고, 외도가 지난 지 3년이에요. 아직까지도 남편을 때리고 분노 표출을 멈추질 못해서 상담실에서조차 남편의 뺨을 막 20대씩 내려치신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혼을 권하거든요. 외도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건 맞지만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매를 맞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책을 보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매를 맞을 일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폭력을 하는 경우는 저는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요. 역으로 아내의 외도에서도 남편이 폭력을 과하게 행사해서 목을 조르고 그 현관에 있는 유리창에 아내를 밀쳐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아내가 거의 그 죽음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사유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 사례와 가장 쇼킹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외도를 했다고 믿으시는 아내분이 한 1년 가까이 남편을 밤마다 때렸어요. 꼬집고 때리고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새우고 1년 가까이 3시간만 자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게 1년을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남편분이 너무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죽을 직전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권해서 이혼을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내분이 망상장애가 있으셔서 남편이 외도했다고 믿는 의부증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외도에 대한 오해, 망상장애 또는 성격 차이를 느껴서 외도를 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은 상담 온 사례가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부부 사이에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사례 중에는 폭력의 문제로
결국은 극복이 안 돼서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못하면 이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문제나 섹스리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폭력적인 상황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부분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화나 부부 관계의 정서적인 어떤 깊이의 개선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어그 부부상담가 한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